지금 정치 평론은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근에 정치 관련 발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정치 평론은 하지 않겠다 이랬던 유시민 이사장 뭐라고 한 거예요? 네, 대체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그걸 운영할 사람이 누가 나은지를 보고 선택할 거냐. 그 고민, 그 판단을 또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나 비평을 보고 있으면 이른바 친문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 친한 정치인은 지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모욕이라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유시민 이사장 대선이랑 재보선은 다르다. 그러니까 재보선은 불만 표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선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문에 대한 언론 보도 또 비평을 보면 친문이 어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지지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이건 전혀 아니다. 이런 평가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친문을 좀 대변하는 듯한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김태령,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 정치 비평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정치 비평처럼 들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김태일 앵커처럼 정치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네, 바로 그래서 이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 불과 3개월여 전에 정치 비평 일절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네, 저희 지난 1월 말에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이 사찰했을 거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 상당히 죄송하다. 검찰 모든 관계자들한테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대선 전망도 하고 친문에 대한 어떤 언론 그리고 일부 비평가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어떤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평을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도 이런 선언 한 번 더 했었는데요. 그때 발언 같이 보고 오시죠.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예, 예. 알릴레오 시즌 2는 총선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한다고 원래 예고가 됐던 거니까 네. 이제 예정대로 가는 거고요.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시사 토론이라든가 뭐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 범진보가 180석을 얻을 것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이게 예상이 적중한 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이랑 같이 뭐 소위 이른바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의 어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대변하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방송을 계속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해서 정치 비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1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글쎄요. 입장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이사장 이전에도 뭐 입장이 좀 바뀐 경우도 꽤 있지 않았었어요? 네, 사실 유 이사장에 대한 가장 끊이지 않는 논란은 정계 복귀 그리고 대선 출마 논란입니다. 네. 유 이사장 사실 8년 전에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 문화제 때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딱 부러지는 사람이 왜 자기 앞길을 명확하게 좀 결정을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여운이 남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기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법한 그런 답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라 불과 지난달에도 이런 대선 출마 정계 복귀 의혹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책 소개를 하는데 20살 때 가진 모든 걸 이제 환갑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가면 벽창호라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다. 신념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근데 달라지는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두고 정계 복귀, 대권 도전 이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운명이란 단어 네, 보면 문재인 이 대통령 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 이름이 운명이다였었고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이름이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입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정계 복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본인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하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제 정치는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거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일은 제 인생에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장난삼아 돌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심지어 뭐 뇌피셜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뭘 던지지 말라 그러네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끊임없이 정계 복귀설,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건 일각의 어떤 바람이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내년 대선까지는 이런 주변에 해석을 더한 논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사람 일은 뭐 앞으로 모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죠. 이 유시민 이사장 발언도 이 차기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기 주자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동석 기자, 그중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팬클럽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팬클럽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저희가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최근 대선 주자 팬클럽이 호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은 지난달 출범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은 약 70개로 활동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팬클럽은 우정특공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출범했고 약 5만 명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야권에서는요. 홍준표 팬클럽,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유심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안국모 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름 정하기도 참 어렵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봤던 여기 이재명 경기지사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윤지영 기자. 네.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 비방한 당원 제명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상당히 시끄럽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한 권리당원이 이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린 겁니다. 이 구두 경고를 했지만 그래도 비방성 글이 이어졌고요. 징계가 결국에는 이뤄져서 그 끝에 제명을 당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명 사유가 뭔지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게시판에 밝혀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막말을 하고 이낙연 그 대표에 대한 조롱과 모욕 발언은 그대로 두면서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는 것이냐 등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반면에 한 당원의 경우에는 같은 당원을 노골적으로 인신 모독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 징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홍보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 이 지사에 대한 이 견제 발언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점잖은 정세균 전 총리 대체 어떻게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원래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다르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글쎄 제 얘기로 네. 제 입으로 자꾸 그런 얘기 지금 할 일은 아니죠. 이제 저는 정세균은 정세균의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정세균은 정세균 얘기를 하면 되지 다른 얘기할 건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 독자적으로 좀 백신을 확보하겠다. 뭐 러시아 백신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나와 보면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공격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 중대본 회의에 자주 결석을 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 이재명 지사는 모르는 난 더 큰 국정 운영을 해본 사람이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 기자, 견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야권에서 지금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슬슬 이 대권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여야 유력 주자들 다 견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비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응답률 5%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활개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비판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여론조사상에서 이 대권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홍 의원 그동안에 검찰 조직 문화를 두고 조폭 같은 의리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조폭 리더십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과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아치 리더십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조폭 리더십, 양아치 리더십. 참, 이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